안녕하세요. 주한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세스의 이상 징후 분석을 위한 정보 추출 실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본 강의는 실습 위주의 강의입니다. 도구를 이용을 해서 사전에 추출된 확보된 아티팩트 내에서 프로세서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제반 명령어들과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리고 그 정보를 분석하는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구축이 되어야, 이 정보가 확보가 되어야 여러분이 이후 분석과 관련된 강의 내용을 들으실 수가 있으므로 꼭 주의 깊게 들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주제는 프로세스의 이상 징후 분석을 위한 정보 추출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리가 현장에서 침해 사고가 발생한 시스템이 있다면 그 침해 사고가 발생한 시스템에서 여러분은 침해 사고 아티팩트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 침해 사고 아티팩트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죠. 앞선 강좌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프로세스 정보, 메모리 덤프, 레지스트리 하이브, 그 외에 이벤트 로그, 프리패치 등등등 너무나 많은 아티팩트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디지털 증거들이죠. 이 침해 사고 디지털 증거들을 분석관이 분석이 가능하도록 일단 확보를 하는 단계를 우리가 애퀴지션 단계라고 불렀죠. 애퀴지션 혹은 확보 단계인데, 이 애퀴지션 단계에서 확보한 파일들은 아닌 경우도 있지만 로우 파일인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메모리 덤프 파일, 이벤트 로그 .evtx 파일입니다. 근데 이 evtx 파일이나 메모리 덤프 파일이 지금 당장 내가 이 파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내 눈앞에 분석이 가능하도록 쭉 일목요연하게 펼쳐져 있어야 내가 분석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퀴지션 단계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익스트랙션 단계라고 부릅니다. 익스트랙션 단계를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익스트랙션은 그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 덤프라든가 이벤트 로그에서 내가 원하는 이벤트만 추출한다거나 메모리 덤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프로세스 정보만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한 어찌 보면 정보를 추출하고 가공하는 단계가 익스트랙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CSV 파일이라던가 아니면 텍스트 파일 같은 것들을 얻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인터프리테이션 단계입니다. 인터프리테이션이 끝나게 되면 해석이죠, 해석. 해석이 끝나게 되면 악성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악성 실행 파일이 무엇인지, 인젝션된 코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내실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가장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인터프리테이션 단계죠. 애퀴지션이나 익스트랙션은 당연히 자동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도구들이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도구들이 그런 자동화를 하는 것이 무조건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수집을 할 수 없는 디지털 아티팩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이즈가 굉장히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구들이 정확히 무엇을 수집하는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그 기능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2개 정도의 디지털 아티팩트만 수집하면 되는데 혹은 권한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 툴을 써야 돼 라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2개만 따로 매뉴얼하게 수집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법 혹은 도구들도 준비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 실습 수업에서는 확보한 메모리 덤프 파일에서요. 피해가 발생한 시스템에서 확보한 메모리 덤프 파일에서 프로세스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는 작업을 합니다. 즉 익스트랙션 작업을 합니다. 그 익스트랙션을 하는 것이 본 실습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아티팩트를 가공하거나 다루는 것은 다른 강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습 수업에서 사용하는 도구는 발러틸리티라는 도구입니다. 이 발러틸리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메모리 포렌식 툴입니다. 오픈소스고요.
파이썬 버전도 있고, 그리고 윈도우 실행 파일 형태의 버전도 있고요. 현재 최근에는 이제 3점대 메이저 버전으로 올라가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실습에서는 2점대 버전의 실행 파일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로그램을 설치를 이미 해 놨고, 그리고 실행 파일의 경로를 패스를 설정을 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실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실습에 사용할 가상 머신 환경, 실습 환경은요, 분석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피해가 발생할 라이브 시스템을 들이지는 않고요. 그 라이브 시스템에서 확보한 아티팩트가 담겨 있는, 그리고 분석 도구가 설치가 된 분석관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별도로 그 아티팩트들을 모아놓은, 그리고 도구들을 모아놓은 드라이브를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실습 환경에선 E 드라이브가 되겠고요. 이 E 드라이브 내에 DFIR이라는 폴더 내에는 각종 분석 도구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실행할 수 있도록 환경 변수, 패스 환경 변수를 설정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라고 이름이 장명이 된 폴더는요, 시나리오 1, 2, 3 폴더로 다시 나누어질 텐데, 제가 침해 사고 시나리오 3개를 준비를 해서요, 각각 시나리오를 전개한 가상 머신들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 3개의 가상 머신에서 아티팩트들을 일괄적으로 수집을 한 거죠. 자동화 도구를 이용을 해서. 다른 강의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브리모랩의 인시던트 리스폰스 컬렉션 툴을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아티팩트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 결과 파일들이 해당 폴더 안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폴더들 중에서 첫 번째 시나리오 가상 머신에서 추출한 아티팩트의 메모리 덤프를 가지고 프로세스 관련된 정보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는 어차피 다 일관됩니다. 동일한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추출했기 때문에요. 그 브리모랩의 라이브 리스폰스 컬렉션 프로그램은 포렌식 이미지라는 폴더 밑에 메모리라는 폴더를 생성을 하는데, 그 메모리라는 폴더 밑에 메모리 덤프 파일이 존재합니다. 이 메모리 덤프 파일을 에서 이제 발러틸리티 툴을 이용을 해서 프로세스 관련된 정보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커맨드 창에서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탐색기에서 해당 폴더로 오셨다면 cmd라고 입력하시면 해당 폴더 이하 경로까지 도달한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볼 텐데요. 발러틸리티 2.5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메모리 덤프 파일을 분석을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하고 입력할 명령어는요, 그 메모리 덤프 파일이 어떤 유형의 그 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메모리 덤프 파일의 이름이 되게 길죠? 그 추출한 날짜나 시간 정보 같은 것들이 장명되어 있을 텐데요. 그냥 편의상 메모리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memory.row라고 이름을 지어서 장명을 다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메모리 덤프 파일이 어떤 버전에서 추출이 된 덤프 파일인지를 우리는 발러틸리티라는 이 포렌식 도구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발러틸리티라는 툴이 설치가 돼 있으니까 동작을 하겠죠. 동작을 할 텐데, 문제는 이 툴 입장에서도 자기가 분석해야 될 메모리 덤프 파일이 윈도우 XP 버전인지 비스타인지 아니면 윈도우 7인지 아니면 뭐 10인지 그 이상 버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메모리가 어떤 버전에서 추출됐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다릅니다. 약간의 자료 구조가 다르고, 그리고 뭐 전역 변수 옵셋 값 같은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메모리가 어떤 프로필을 가졌는지, 즉 어떤 버전에서 추출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때 사용하는 옵션이 이미지 인포라는 옵션입니다. 먼저 발러틸리티 F 옵션은
그 메모리 덤프 파일을 지정할 때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당연히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러틸리티의 명령어 중에서 옵션 중에서 이미지 인포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미지 인포는 이 메모리 이미지 파일에 프로필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지시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시나리오상 PLPC의 메모리 덤프 파일을요,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PC의 메모리를요, 되게 작게 줬어요. 1기가 정도로 줬기 때문에 덤프한 메모리 파일도 사이즈가 1기가입니다. 그래서 분석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방 결과가 나오죠. 아마 4기가나 8기가, 16기가일 경우에는 이것보다 몇 배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자, 윈도우 7 서비스 팩 0 혹은 서비스 팩 1 X86 버전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프로필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발러틸리티 툴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야, 네가 분석하고 있는 메모리 덤프 파일은 윈도우 7 버전이고, 그리고 서비스 팩 1 혹은 0 버전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X86 아키텍처를 사용을 해 라고 하고, 이제 이 이후부터 여러분이 계속 그 옵션을 바꿔가면서 정보를 추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입력할 옵션은 PS 리스트라는 옵션입니다. 프로세스의 목록을 추출하는 옵션인데요. 이 PS 리스트라는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커널 내부에 있는 프로세스 관련된 자료 구조죠. 언더바 E 프로세스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요. 이 프로세스의 정보를 확인해서 관련 정보를 추출합니다. 이제 이 내용은 프로세서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할 때 대부분 통용되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발러틸리티라는 도구는요. 보통 발러틸리티라는 툴은요. 윈도우 운영체제 메모리는 나중에 뒤에서 뎁스 있게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유저 영역 메모리와 그리고 커널 영역 메모리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유저 영역 메모리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전에 말씀드린 SVC 호스트네 아니면 MS 오피스네 하는 사용자 수준에서 실행되는 수십 개 이상의 프로세스들을 의미하고요. 그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커널 영역 메모리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파일들 있죠. sys라는 확장자로 끝나는 파일들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커널 이미지 파일 같은 것들이 위치합니다. 당연히 굉장히 권한이 높으면서도 중요한 파일이나 혹은 자료 구조들이 되겠죠. 이 커널 메모리 영역 안에는 언더바 E 프로세스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름이 언더바 E 프로세스인데요. 이 언더바 E 프로세스라는 자료 구조 한 개는요.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진짜 많이 있는데 하나의 프로세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계산기.calc.exe라는 프로세스가 동작하고 있다면 이 계산기.exe 프로세스를 책임지고 있는 자료 구조가 언더바 E 프로세스 자료 구조 한 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그 외에도 존재하겠죠. 그러면 언더바 E 프로세스 자료 구조는 현재 활성화된 프로세스의 개수만큼 존재하게 됩니다. 똑같은 구조화된 자료 구조가 존재하고 각 자료 구조들은 자료 구조 이름 중에서 여러분이 링크리스트 아실 거예요. 링크리스트 형태로 서로 포인터로 가리키는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프로세스가 100개다 그러면 커널 영역 메모리 안에는 언더바 E 프로세스라는 자료 구조가 100개가 활성화되어 있고 각각의 언더바 E 프로세스 자료 구조는 이렇게 링크리스트 형태로 서로 포인팅을 하고 있으면서 관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언더바 E 프로세스 자료 구조 안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PID 값도 있고요. PPID 값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실행한 시간 그리고 종료된 시간 그리고 그 외에 DLL 파일들이죠. 실행 파일이 실행되면 필요한 라이브러리 DLL 파일들을 같이 메모리에 로딩을 하게 됩니다. 실행 파일 혼자서 일어나진 않고요. 다양한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같이 메모리에 로딩을 하는데 이런 라이브러리 파일들의 목록을 포함을 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이 자료 구조가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발러틸리티의 프로세서 관련된 옵션들은요. 다 어찌 보면 이 자료 구조를 분석해서 관련된 정보를 추출을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가 개괄적인 내용이 되겠고 ps list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프로세스 관련된 정보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s list.txt라는 파일로 리다이렉션을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메모리 덤프 파일의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행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덤프된 파일의 내용을 탐색기에서 그 텍스트 에디터로 잠깐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름, PID, PPID, 그리고 생성시간, 프로세스 생성시간 같은 것들이 나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옵션을 사용을 해서 정보들을 추가로 확보해 보겠습니다. PS3라는 프로세스의 이제 부모자식 관계를 텍스트 기반으로 나열한 옵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PS3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정보를 추출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DLL 리스트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정보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 파일은 여러 개의 DLL 목록들을 가지고 올라오는데요. 이 DLL 목록들 뿐만이 아니라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파라미터 정보랑 커맨드 라인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이 옵션을 통해서. 우리 커맨드 라인 정보가 있어야 그 분석하는 데 용이하다는 건 앞선 그 식별 방법이죠. 악성 프로세스 식별 방법 강좌에서 다루었었죠. 관련 내용은. 그래서 추출을 했습니다. PS3 옵션도 성공적으로 동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DLL 리스트 옵션을 사용을 해볼게요. DLL 리스트라는 옵션만큼은 개수가 굉장히 많죠. 하나의 실행 파일 프로세스 안에는 적게는 10개, 많게는 수십 개 이상의 DLL이 로딩이 되어 있을 텐데 그것 모두 다 자료 구조를 추적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언더바 이 프로세스 안에 DLL 목록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목록들을 쭉 추적하면서 그 정보를 뽑아오고 그 결과가 이 파일 안에 DLL list.txt 파일 안에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금방은 추출되진 않겠죠.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록 덤프라는 옵션을 사용을 할 텐데요. 이 옵션 굉장히 중요하죠. 이 옵션을 왜 사용해야 되냐면 메모리 덤프 안에는 결국에는 이 프로세스 실행 파일이 올라가 있다는 건 대전제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이 메모리 안에 어딘가에는 올라가 있을 텐데 이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을 우리가 덤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프로세스 이름이 a.exe면 a.exe 파일을 혹은 b.exe라면 b.exe라는 파일을 추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00개의 프로세스가 동작하면 100개의 프로세스 덤프 파일을 추출할 수가 있겠죠. 이걸 덤프하면 뭘 할 수 있느냐? 이 덤프 파일 안에 있는 말씀드렸던 버전 정보 같은 것들이 자료 구조화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정보들을 추출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향후에는 문자의 분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악성 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문자열들과 매칭도 시켜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덤프 메모리 안에서 실행 파일의 이미지를 덤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록 덤프라는 옵션을 이용을 해서 덤프를 하겠습니다. 자, 그 DLL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작업이 끝난 것으로 보이죠. 이게 확인을 하나 해보면 smss.exe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죠. 경로 정보도 명확히 보이네요. 시스템 루트라는 그 이름은 그 윈도우즈 폴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smss.exe 프로그램은 DLL을 한 개 로딩을 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CSRSS라는 프로세스가 지금 보이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 DLL들을 지금 로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winINIT.exe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DLL들을 로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딩한 DLL의 목록과 경로 정보뿐만이 아니라 실행 파일 자체의 경로 정보까지 같이 보여지고 있죠.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DLL 리스트 옵션을 반드시 사용하는 거고요. svchost.exe라는 프로세스도 지금 k 옵션을 포함한 커맨드 라인 정보까지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LL 리스트 옵션은 어떻게 보면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주는 옵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추출된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록 덤프라는 옵션을 사용을 할 텐데, 덤프될 프로그램의 이미지 파일이 존재할 디렉토리를 생성을 해 놓겠습니다. 덤프 dir이라고 임시로 지정을 해 놓을게요. 탐색기에서 만드셔도 되고, 이렇게 커맨드 라인에서 만드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덤프 dir 폴더를 생성을 하셨으면, 발러틸리티 프로그램으로 프로세스 이미지를 덤프하겠습니다. 프록 덤프라는 옵션을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덤프할 디렉토리는 덤프 dir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입력하게 되면 덤프 dir 폴더 안에 프로세스 이미지들이 쭉 생성이 될 겁니다. 엔터 키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실행 파일들이 쭉 나열이 되죠. PS 시스템에 존재했던 실행 파일 이미지들이 모두 덤프가 됐습니다. 참고하실 건 실행 파일이 디스크 상에 있을 때, 저장 매체 상에 있을 때 하고 메모리에 올라갔을 때는 그 구조가 약간 달라져요. 많이는 아닌데 중간에 섹션 간의 이격이라던가 아니면 옵셋 같은 것들이 약간씩 달라지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덤프된 실행 파일이죠. 메모리에서 추출한 실행 파일은 그 구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디스크 상에 있는 저장 매체 상에 있는 구조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실행 파일을 파싱해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주는 도구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원본을 얻으려면 라이브 시스템에 가서 직접 가져와야 하고요. 지금 저희는 메모리에 매핑이 돼서 동작하고 있는 실행 파일을 다시 파일로 덤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하고 계속 익스트랙션 작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그체크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게요. 시그체크라는 프로그램은 sys internals suite라는 프로그램 스위트죠. 프로그램 모음 안에 존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sys internals suite라는 프로그램은 저희 준비된 디렉토리의 툴 모음 폴더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sys internals suite 수투죠. 말 그대로 이제 묶음이에요. 프로그램 묶음인데 이 프로그램 묶음 도구 중에서 시그체크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볼 겁니다. sys internals suite는 침해 사고 분석가들이 굉장히 많이 애용하고 있는 분석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라이브 시스템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요. 그리고 분석을 목적으로 할 때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시그체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시그체크라는 프로그램은 사인체크의 약어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PE 파일은요, 사인 정보, 서명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요. 서명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다른 실행 파일과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증명하기 위함인데요. 서명 정보를 제대로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때 시그체크 같은 옵션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시그체크라는 이 명령어를 쓸 때요, 이 시그체크가 앞서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버전 인포 정보 같은 것들도 리소스 섹션을 조사해서 추가로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리소스 섹션에 있는 버전 인포 리소스의 정보를 같이 추출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겠죠. 서명 정보 자체에 대한 유효성 검증은 지금 덤프한 파일에서는 환경 제약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덤프 dir, 아까 실행 파일들을 쭉 덤프했던 디렉토리죠. 그 안에서 실행 파일들 전체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A 옵션이
전체 다 분석해 주세요예요. 그 옵션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나는 뭐 문자일만 보겠습니다. 뭐 버전 정보만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명 정보만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걸 옵션으로 나눠서 지정하는데 A 옵션은 all 옵션이죠. 보통은 그냥 다 조사해 라는 의미고, C는 CSV 포맷으로 아웃풋해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 디렉토리는 여기야 라는 의미죠. 일단 입력을 해보면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CSV 포맷이죠.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인데 이 컴마 기준으로 정보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이게 가독성이 당연히 떨어지고요. 그 엑셀 U 프로그램이죠. 그 오피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는 리다이렉션을 해서 sigcheck.csv라는 파일로 아웃풋을 하겠습니다. 아웃풋을 하게 되면 CSV 파일이 하나가 생성이 될 텐데요. 네, 폴더가 매우 길죠. sigcheck.csv 파일은 현재 분석관 시스템에 설치된 오픈 오피스 프로그램에 그 카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엑셀 U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으로 열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보면 컴마를 기준으로 이 파일을 해석하도록 지시를 꼭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확인을 입력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각 실행 파일 이미지에 대한 분석 정보를 시그체크 프로그램의 결과물이죠. 분석 정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뭐 디스크립션, 프로덕트, 프로덕트 버전, 머신 타입 다 전부 섹션에 있는 리소스 섹션의 정보라든가 헤더에 있는 정보들을 혹은 그 인증서에 있는 정보들을 읽어서 쭉 나열해 주는 거죠.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상 징후를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했던 작업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애퀴지션도 아니고요. 익스트랙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에 인터프리테이션 작업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작업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실습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